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정세 박경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법 실무 강의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간판 탈출증이 대단히 많은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의 의학적 특성입니다. 제가 의사는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의학적인 특성이 추간판이 돌출돼 가지고 요통 및 신경 증상을 유발하는 그런 특성이 있고 주로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재활의학과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보험심사할 때 보면 신경외과 의사 선생님들이 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을 합니다. 경추, 목에 있는 목 부분에 있는 추간판, 그 다음에 요추, 허리에 있는 추간판이 주로 문제가 됩니다. 요추 협착증과 전방전이증이라는 질병과 관계가 되고요. 추간판 탈출증의 원인은 주로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 변화를 보이는 것이 가장 큰 주된 원인이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부터도 나타난다고 하고요. 이게 참 특징적인 건데요. 되게 나이가 많이 들어야 질병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추간판 탈출은 10대 후반부터도 자주 나타나는 그런 질병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추간판 퇴행으로 이 추간판 가장자리에 있는 섬유륜에 균열이 발생을 하고 그러면 추간판 내부의 수액이 척추뼈 경계너머로 탈출하게 되는 그런 증상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목이나 허리가 굴곡된 자세 또는 동작을 장기간 취하는 그런 경우가 이제 원인이 될 수가 있고 유전적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퇴행성 변화가 가장 큰 원인이고 어떤 특정한 자세를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고 유전적 요인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증상으로는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은 요통 그리고 다리가 아프고 저린 방사통이고요. 탈출된 추간판이 신경근을 자극해서 신경근이 분포하는 다리의 감각 이상을 초래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5 요추의 신경근을 자극하면 안쪽 발등의 감각 이상을 호소를 하고 제1 천추 신경근을 자극하면은 발등의 외측의 감각 이상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진단과 검사를 보면은 진찰을 통해서도 방사선 검사를 통해서 검사를 하고요. 전단 불안정성 같은 경우는 이제 손상된 추간판에 인접한 척추체 극돌기에 압력을 가하면 압통을 유발하는 거고요. 하지 직거상 검사를 통해서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천장을 보고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펴고 통증이 느껴지는 쪽 다리를 천천히 올려서 고관절이 90도 될 때까지 들어 올리는 그런 검사가 하지 직거상 검사입니다. 단순 방사선 검사도 시행을 하고요. 가장 진단적 가치가 높은 MRI 검사를 통해서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 그리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 측정 방법을 보시면 기능장애와 변형장애로 구분이 될 수 있는데 기능장애는 척추의 유합으로 인해서 운동 제한 소견이 명확히 나타나는 경우 또는 신경근 병변에 의한 운동마비 소견이 잔존하는 경우로 볼 수 있고 변형장애는 척추 골절로 인해서 형태의 변화가 뚜렷한 경우인데 이 압박률을 계산을 통상 합니다. 그래서 척추체 높이와 상하 정상 척추체 높이를 비교를 해서 그 비율로 압박률을 계산하는 그런 방식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위 등급 기준을 보시면 6급 이항 6107은 척추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2개 이상의 추체 간의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고
연속적인 2개 분절 이상의 주체간 유합수를 시행한 사람으로서 신경 증상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수술 등 이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전도 이상 소견, 그리고 뚜렷한 운동마비, 이 그레이드 3 이하의 운동마비 증상이 있는 사람을 6급 이항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7급 6109, 이거는 척추에 경미한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경미라는 것이 이 단어에 너무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상당히 아픈 그런 장애가 있어야 인정이 되는데 추간판 탈출증 등 수술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특수검사상 뚜렷한 신경압박 소견을 보이고 근전도 이상 또는 경도의 운동마비 그레이드 4 운동마비 증세가 있는 사람을 7급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학적 임상 증상과 특수검사의 소견이 일치해야 인정이 되고요.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 증상이 지속이 되어야 한다. 치료를 다 마치기 전까지는 등급이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인공 디스크 삽입술을 한 경우는 수술 후에 상위 정도에 따라서 판정을 하고요. 수술적 치료라고 하면은 관혈적 수술 또는 내시경을 이용한 추간판 제거술을 뜻한다고 합니다. 복합된 척추신경근의 완전 마비가 있으면 이 경우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 쪽으로 가서 등급을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판례에 나타난 의학적 특성을 한번 볼까요? 판례에서 이 추간판 탈출증이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데 서울고법 같은 경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은 의학적으로 특정한 한 번의 충격이나 단일 외상에 의해서 생길 확률이 적고 기본적으로는 퇴행성이 원인이고 변성이 없는 추간판은 외상을 가해도 탈출되지 않는다. 그리고 퇴행성 변화가 있는 추간판만이 외상에 의해서 탈출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퇴행성 변화가 없으면 추간판 탈출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추간판 탈출증은 특별한 외상력이 가해서 발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일상생활의 동작 중에서 발생하는 요추부 스트레스가 축적돼서 발생하는 퇴행성 병변이다. 이렇게 특성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표현한 것도 한번 볼까요? 추간판 탈출증은 그 특성상 특별한 외상력이 가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상생활의 동작 중에 발생하는 척추부 스트레스가 축적돼서 발생하는 퇴행성 병변이다. 그래서 외상으로 인한 추간판 탈출증은 급성으로 진행되는 경과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 또 추간판은 주체, 인대 등으로 둘러싸여서 튼튼하게 보호되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외상으로 추간판이 탈출에 이르는 강한 외력이 가해지는 경우 그 외력으로 인해서 추간판 인근 조직이 파열이 되거나 골절이 동반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 말은 외상으로 추간판이 탈출되면은 그냥 탈출되는 게 아니라 골절이나 파열, 조직 파열 같은 것이 보인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외상력이 가해져서 척추골절을 발생시킬 만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상생활 동작 중에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누적이 돼서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이다. 그래서 이러한 퇴행성 변화는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부터도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기각 판결을 보시면 이제 이런 표현들이 왕왕 들어 있습니다. 병상일지 X선 소견서에는 외상에 의해 추간판 탈출증이 급성 발병했음을 인정할 만한 골절, 출혈, 조직 손상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게 추간판 탈출증이 어떤 직무 수행이나 훈련 등으로 이제 인과관계를 인정을 하려면 외상에 의해서 급성 발병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이제 골절이나 미세출혈 이런 것이 확인이 되지 않으면 인정이 잘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각 판결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당 악화를 인정할 만한 신경근 압박, 유리체 이동, 추간판 파열 등 소견을 확인할 수 없다. 이런 표현들이 왕왕 판결에 나타납니다. 보훈심사위원회 심사 경향을 보면은 국가수호 안전보장 뭐 이런 거와 관련 있는 직무수행 교육훈련 중에서 분명한 외상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외상이 있어야 국가유공자로 인정이 되고, 이 분명한 외상력이라는 것은 그 공중낙하 중에 추락, 그 다음에 차량 전복 뭐 이런 아주 강력한 외상을 말하고, 허리가 삐끗했다든지 무거운 물건을 드는 뭐 그런 경우 등은 인정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외상에 의한 급성 발병이 아니기 때문에 공상공경으로는 거의 인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은 공상공경이 거의 인정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보훈보상 대상자 같은 경우는 지금 염좌나 팽윤 뭐 이런 것들은 이 후유장애가 이제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악화로 인정이 안 되고요. 또 군에서 이제 입대하고 나서 추간판 탈출증이 이제 발병했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미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부터 퇴행성 변화를 내재한 상태에서 입대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기 때문에 추간판 탈출증을 인정을 잘 안 해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법원의 심리 경향을 한번 볼까요? 이제 입대 전에 퇴행성 변화가 있는 경우에 그러면은 법원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대법원은 이렇게 봅니다. 원고가 해병대 입대하기 전에 이미 요추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해도 추간판 탈출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입대 이후에 7개월 동안의 훈련을 거듭하면서 요추의 강한 물리적 외력이 가해지는 바람에 퇴행성 변화가 이 사건 상위로 발현되거나 또는 이 사건 상위에 이를 정도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이 사건 상위와, 이 사건 상위라는 건 추간판 탈출증을 말합니다. 그래서 원고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소지가 충분하다. 이렇게 이제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입대 전에 퇴행성 변화가 있다 해도 입대 후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통해서 추간판 탈출증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판단이 되면 국가유공자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기존 질병 뭐 퇴행성 변화와도 비슷한 건데, 기존 질병이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와 일부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직무수행 교육훈련이 발병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될 수 있으면 국가유공자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이게 2016년도에 나온 판결인데요. 따라서 기존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현저한 악화가 있으면 인정될 여지가 있는 거 아니냐. 추간판 탈출증도 마찬가지의 법리를 적용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에서 추간판 탈출증에 관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다음번에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간판 탈출증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저에게 상담을 의뢰를 해주시고요.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는데 구체적인 자료를 가져오시면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